네, 그러면 상악함수 그래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하기 전까지 잠깐 제가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요 그림에 대해서 이제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렸어요. 보통 이게 따로따로 배우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한꺼번에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이해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에 그린 거고요. 일단은 먼저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볼 텐데, 얘네들이 나온 그 배경은 뭐냐면은 요 단위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단위원. 단위원. 아, 여전히 참 원이 좀 보기 이쁘지 않네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 그냥. 자, 먼저 사인 그래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 지금 보니까 처음에 참고로 여기 x 값들은 다 전부 각이에요. 각. 처음에 0도부터 시작을 하면은 삼각형의 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가 계속 커져요. 어디까지? 딱 여기 90도 찍을 때까지. 1이라고 딱 찍는 겁니다. 90도일 때 딱 1이라고 찍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삼각형의 높이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돼서 180도일 때 딱 0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다시 이제 높이가 형성되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높이가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은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프를 띄는 거예요. 어딜 때까지? 여기 270도 될 때까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또 형성이 되면은 높이가 또 줄어들다가 또 이렇게 0으로 딱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1로 시작하게 됩니다. 밑변이 딱 1이에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밑변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90도일 때 딱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90도일 때 딱 0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될 때는 또 이제 점점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x 값이다 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점 일로 가서 딱 180도일 때 마이를 또 찍어요. 딱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밑변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이 있는 거다 보니까 쭉 이렇게 해서 0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270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올 때부터는 이제 또 밑변이 늘어나는데 여긴 또 플러스다 보니까 쭉 해서 360도일 때는 다시 이제 딱 1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탄젠트는 애초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유리함수 같은 거예요. 탄젠트 그래프 할 때 학생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탄젠트 그래프라고 하면은 보통 꿈틀이 그려요. 이렇게. 꿈틀이가 아닙니다.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y는 x분의 1처럼 유리함수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지 않는 선인 점근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점근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90도일 때 코사인이 0이거든요. 분모가 0이잖아. 값이 없죠? 0분의 1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랑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형을 띠게 되는 겁니다. 유리함수라고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탄젠트 그래프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온 이 그래프가 요런 단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사인, 코사인보다 좀 공통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 모양이 반복이 돼요. 2파이만큼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은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반면에 탄젠트는 이렇게 파이를 기준으로 반복이 됩니다. 파이를 기준으로 반복이 되니까 얘는 주기함수긴 한데 주기가 파이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존재합니다. 항상 사인, 코사인은 마이라고 1 사이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주기가 2파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마일부터 1 사이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의 생김새가 좀 비슷하죠? 살짝. 얘를 약간 이렇게 당기면은 사실 사인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모양이 다 사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면은 나중에 좀 상학함수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요 파트마다 이 모양이 다 여기랑 다 똑같다는 걸 좀 기억해주면은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 탄젠트는 좀 예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은 사인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는 게 이렇게 원점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은 원점 대칭이고요. 보면 탄젠트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원점 지나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탄젠트도 참고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를 저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이제 나중에 수 2 때 아마 또 좀 정확히 좀 다룰 텐데요. 기함수 또는 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좀 미리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사인하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기함수 또는 홀함수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을 좀 간단하게 좀 써본다면은 요 x 안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은 바깥으로 빼도 되는 게 원점 대칭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 어떤 특정 이 마이너스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도 된다 라는 게 있고요. 탄젠트도 동일합니다. 탄젠트도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없는 게 요 기함수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사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Y축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의 함수를 저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우함수 또는 짝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Y축 대칭이라는 거의 표현을 또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x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그냥 원래 거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은 값을 구하라 라고 할 때는 그냥 원래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살리고 여기만 지워서 다음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약간 변형 형태를 좀 하나씩 좀 배워볼 텐데요. 사인 그래프가 좀 생각하기 제일 편하니까 사인로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 sin x를 그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 앞에 뭔가 실수배가 돼 있는 거를 그려라 라고 할 때는 영향을 받는 게 어디냐면은 요 위아래를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를 진폭이라는데요. 진폭에 영향을 준다. 즉 세로 부분에 이 폭을 결정해 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사인이 이 정도 됐다고 치면은 앞에 만약에 2가 붙었으면은 이렇게 2배만큼 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2배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주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위아래만 이렇게 쭉 늘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는 함수값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구나. 제가 쓴 거는 참고로 요 a가 양수일 때만 좀 가정을 내려서 좀 쓸게요. 만약에 음수는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양수로 생각하기 좀 편하니까 양수로 했을 때 범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테니까 또 이건 좀 그냥 참고로 좀 봐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예를 좀 들어볼 텐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바깥에 붙은 게 아니라 x 앞에 이제 뭔가 상수가 붙은 거예요. 자, 얘는 뭐냐? 가로폭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로폭.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뭐 사인이 요 정도 된다고 했으면은 2가 붙었으면은 반으로 줄어든 거라 보시면 돼요. 가로로 절반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은 변화가 없는데 이 가로폭이 확 하고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좀 공식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다른 교과서는 이제 참고서를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뭐 이렇게 아마 외워져 있을 텐데 제발 이렇게 좀 외워주시 말아주시고요.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번분수 계산하다 좀 틀리는 경우가 좀 몇 번 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라 하고 기준이 2파이고 만약에 파이라면 이게 파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탄젠트면 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만약에 이렇게 상수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붙은 것만큼 줄어들었겠구나. b분의 1만큼 줄어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실수를 안 하고 정확히 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x 앞에 붙은 개수는 뭐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은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기.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서 제가 한번 또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거 지우고 좀 바로 좀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된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행이동까지 같이 곁들여서 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에 있는 거는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은, 위아래 폭을 결정하는 거고, 요거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평행이동이죠. x축으로 c만큼, y축으로 d만큼 이동이 됐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주기를 좀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자, 주기는 만약에 사인하고 코사인이면은 2파이, 만약에 탄젠트면은 파이라고 해주고 이 앞에 개수가 붙었으면은 b분의 1만큼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항상 x 앞에 개수는 1로 만든 상태에서 여기 뒤에 부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뭔가 여기에 x 앞에 뭔가 다르게 붙어있고 뭐 여기도 있다라고 하면은 꼭 앞에 1로 만들어주게끔 묶어주셔야 돼요. 묶어준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함수값의 범위가 그냥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가정을 내릴 때 양수라고 좀 할게요. 양수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요 놈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y축으로 이렇게 위로 d만큼 이렇게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함수값의 범위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각각 플러스 d씩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소위 말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y축으로 평이동된 거는 좀 잘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변형된 스타일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요 얘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고 이제 바로 다음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몇 가지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이 나옵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2파입의 파입의 2분의 파입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외우는 방법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파입의부터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2파입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를 간단히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규칙을 만들었는데 규칙이 뭐냐면요. 2파입에는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고 부호는 따져라. 제가 이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대로 하게 되면은 2파이 플러스 세타 돼 있으면은 2파이베네? 그러면은 그대로 사인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2파이니까 사인 그대로. 얘도 2파이니까 그냥 코사인 그대로. 얘도 2파이니까 코사인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뒤에 있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고려 안 해도 되나요?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가린 상태에서 이 세타만 그냥 그대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부호를 따져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호를 따지란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 요 그래프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하나 이제 규칙을 하나 정할 건데요. 만약에 어떤 특정 예각에 해당되는 세타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플러스 세타면 어디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값의 변화는 없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그리고 부호도 x축 위에 있죠. 플러스죠. 아, 플러스구나. 더 쉽게 생각하면은 2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이렇게 갔겠네. 그럼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구나.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2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어디 있을 거냐? 여기가 세타라면은 여기가 세타만큼 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값에는 변화가 없는데 단지 뭐의 차이만 있는 거냐면은 부호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변화가 없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있네, x축보다 아래에 있네,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겠구나.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겁니다. 자, 코사인도 살펴본다면은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2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가 2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둘 다 위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파입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부호는 따져봐라.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지 2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렇게 부호를 따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어떤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바꿔라라고 하면은 이 세타가 어떻게 된지를 어느 사분면에 해당되는 각인지를 알고 이렇게 바꿔야 되냐라고 하는데 문제 풀 때 그냥 가정을 다 내리세요. 그냥 항상 주어진 거는 전부 다 예각이라 생각을 하고 규칙대로 그대로 바꾸시면은 어차피 다 조정돼서 다 값이 나오니까 이 세타에 대한 범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하지 않은 차원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예각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참고로 이 세타는 모든 각에 대해서 다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바뀌는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에 대한 규칙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탄젠트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탄젠트는 어차피 주기가 파이니까 이 파이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대성만 썼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파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브에도 똑같습니다. 파이브에도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부호는 따져라 라는 규칙 그대로 성립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벤에 그러면 일단 사인 그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얘도 사인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파이가 여기 있거든요.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만큼 더 같다 이거예요. 자, 요 라인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세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이 세타에 해당됩니다. 값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단지 부호에만 영향을 주니까 넌 마이너스구나.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은 여기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여기 있으니까 얘도 값에 변화가 없고 부호도 변화가 없구나.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파이벤에 그러면 얘도 그대로 코사인 가져가고 파이벤에 그러면 코사인 그대로 가져가는데 부호로 좀 따져봐야 돼요. 부호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파이거든요. 여기에서 요만큼 거리와 요만큼 거리가 여기랑 다 똑같습니다. 세타만큼 길이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라인이 있습니다. 단지 부호만 다 마이너스에 있는 거예요.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 아래쪽에 있다는 겁니다. 값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도 파이벤의 탄젠트 얘도 파이벤의 그대로 탄젠트 가져가면 되는데 자 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위쪽에 있구나. 플러스.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면은 여기 있거든요. 아, 아래쪽에 있구나. 마이너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에도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부호는 이런 식으로 따져라. 파이에서 얼마큼 가는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잠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분의 파이배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다 보면은 뭐 2분의 3파이, 뭐 2분의 5파이 이런 것도 보일 텐데 얘네들도 동일하게 규칙 가져가시면 돼요. 2분의 3파이 배, 2분의 5파이 배도 지금 2분의 파이 배 하는 규칙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규칙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2분의 파이 배를 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이 규칙을 좀 잘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호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써본다면 자, 이렇게 있을 때 2분의 파이 배네? 그러면은 일단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너도 2분의 파이 배네? 코사인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 정도 길이 되는 게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가라 하면은 이쯤에 위치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값이 기존 거하고 아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요 모양이 여기랑 좀 똑같습니다. 그죠? 코사인하고 똑같죠? 사인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너는 사인 값보다는 코사인이구나. 코사인으로 가져가고 여전히 위쪽에 있으니까 넌 부호가 플러스겠구나.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덜 갔으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도 코사인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2분의 파이 배도 살펴본다면은 2분의 파이 배네? 그럼 얘도 다 사인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지금 보면은 요 길이만큼이 세타인데 만약에 2분의 파이에서 만약에 세타만큼 더 가라? 죄송해요. 요즘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코사인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인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얘는 넌 사인으로 가져가자 라고 하는 건데 2분의 파이에서 더 갔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죠?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덜 갔어요. 세타만큼 덜 갔어요. 그러면은 너는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해주자 이겁니다. 자, 탄젠트는 좀 그냥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2분의 파이 배는 일단은 탄젠트 분의 1이구나. 근데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뭐 이쯤에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축 아래 있으니까 넌 부호가 마이너스겠구나. 그리고 2분의 파이 배 그러면은 탄젠트 분의 1이긴 한데 2분의 파이에서 덜 갔으니까 한 이쯤 있겠네. 너 그럼 플러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배가 좀 규칙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 2분의 파이 배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 원리만 잘 기억하면 좀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저 2분의 3 파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sin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분의 3 파이 배네? 그럼 2분의 파이 배 규칙 똑같이 하자 이겁니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가져가고
2분의 3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갔으면은 여전히 아래쪽에 있겠네. 마이너스구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분의 3파이배나 뭐 2분의 5파이배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간단히 하는 방법을 2분의 파이배 했듯이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앞에 지금 쓴 거하고 지금 쓴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값의 변화가 없는 거는 지금 누구냐면은 2파이배랑 파이배예요. 2분의 파이배는 값의 변화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 좀 간단히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2분의 파이배보다는 파이배나 2파이배가 좀 더 적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한번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5파 이런 거를 구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물론 이거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분의 파이니까 뭐 코사인으로 바꾸고 부호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간단히 되지 않을까라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봤을 때도 사인이 갑자기 코사인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값의 변화가 없게끔 해주는 게 좀 좋은 거고, 어떻게 주는 게 좋냐? 자, 그리고 이런 거 바꿀 때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다 특수항 내에서 놀게 됩니다. 아까 라디안으로 표현한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있죠? 결국 거기서 다 왔다 갔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구는 특수과거 관련이 있을 거다. 그리고 분모가 6분의 5? 그러면은 6분의 파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배는 값이 바뀌니까 좀 불편하다. 그럼 파이배하고 2파이배로 좀 관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6분의 5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덜 갔으면은 역시 파이배니까 사인은 사인 그대로 가져가고 부호는 플러스겠다. 그럼 2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2분의 파이배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2분의 파이가 써서 만약에 간단히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쓸 수밖에 없지만은 저희가 직접 이런 걸 보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은 최대한 2파이배나 파이배를 활용해서 바꿔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 그래야 값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2파이배, 파이배, 2분의 파이배 바꾸는 규칙은 다 아시되 바꿀 때는 최대한 2파이배하고 파이배를 적극 활용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꿀 때는 결국에는 다 특수각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특수각과 2파이배와 파이배를 활용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풀 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프에 관련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방정식하고 부등식 푸는 방법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